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과 이미 마음은 끝났다는 느낌 혹시 들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는 같은 집입니다. 같은 밥상입니다. 같은 공기를 매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의 거리는 세상 끝보다 더 멀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소리 없이 시작되는 관계의 끝입니다. 대부분은 싸움이 있어야 관계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100여 년을 살며 본 진실은 다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다툼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침묵입니다. 말이 사라진 식탁, 눈을 피하는 일상, 서로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밤, 그 조용함 속에서 이미 한 번도 울리지 않은 이별이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부부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장래가 끝난 관계, 이것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더 오래, 더 깊이 스스로를 잃어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영역이 나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보이지 않는 경계가 생기는 순간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합니다. 잠자리가 달라집니다. 식사 시간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먹어도 괜찮아 라는 말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렇게 하나씩 어긋나기 시작하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같은 집안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이런 부부를 많이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조용하고 싸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내 공간, 저기부터는 당신의 영역, 말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사람은 사랑할 때 경계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식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까이 가면 아프기 때문입니다. 말을 걸면 상처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그 거리 속에서 침묵이 자랍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닙니다. 서로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방어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는 붙어있지만 닿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집이라는 곳은 원래 마음이 쉬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집 안에서 숨이 막히기 시작할 때 사람은 스스로 마음속에 작은 방을 하나 만듭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눈물도 서운함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그곳에 쌓여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먼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경계가 만들어졌다는 신호입니다. 크게 싸운 적이 없어도 이 신호는 이미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함께 있는 것조차 고통이 되는 순간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숨이 막히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진실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발소리만 들어도 숨이 막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던 사람이 이토록 견디기 힘든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무심한 말 한마디, 대수롭지 않게 넘긴 표정 하나, 사소한 무시와 가벼운 명령, 그것들이 쌓이고 쌓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이 변합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지쳐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낯선 사람의 차가움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무심함에 더 깊이 다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왜 예전처럼 말해주지 않는 걸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서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묻는 것조차 포기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편하지 않은 상태, 같은 공기를 마셔도 피곤한 상태. 이것이 바로 마음이 병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미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래 사랑했던 사람일수록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해집니다. 더 참고 더 말하지 않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태를 보며 늘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이 사라진 관계의 결과라고 말입니다. 존중이 없는 사랑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멀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숨을 쉬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떨어져서 자기 마음의 소리를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같은 집안에서 숨을 참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조용해진 관계는 정말 평화로운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평화를 위해 스스로를 지어가는 삶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를 위해 자신을 지어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진실입니다. 겉으로 보면 참 조용합니다. 다툼도 없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은 그래도 평화롭다.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정말 숨은 편안하십니까? 제가 만난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집에서 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며 산다고 말입니다. 문을 닫을 때도 발걸음을 옮길 때도 혹시라도 분위기가 바뀔까봐 늘 눈치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집 안에서조차 편하게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과연 평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투지 않기 위해 웃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말을 삼킵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며 자신을 조금씩 지어갑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납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그저 참고 넘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했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가? 그 질문에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은 깨닫습니다. 평화를 지키려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원래 자신의 감정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불편하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막아버리면 겉으로는 조용해지지만 속에서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진짜 평화는 침묵이 아닙니다. 서로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말을 해도 괜찮고 감정을 드러내도 괜찮은 관계, 그것이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말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살 수 없다고.
그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살리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지켜낸 평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희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묶어버리는지 조용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사와 돌봄이 노년의 족쇄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진실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가? 새벽에 일어나 가족의 밥을 준비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누구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던 시간들.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으며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많은 여성들은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두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직장을 떠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점심은 뭐야? 이건 왜 아직 안 했어?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됩니다. 그 순간 많은 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아직도 나는 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젊을 때는 아이를 위해 살았고 이제는 남편을 위해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은 늘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늘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인생에는 나중이라는 시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자신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삶을 미루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돌봄과 희생은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없이 반복될 때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달아갑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표정만 남을 때 그 마음은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에도 한계가 필요합니다. 끝없이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을 잃어가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피하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에 작은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은 아주 약하지만 오랫동안 묶여있던 삶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묶고 있던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삶이 아이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조용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가 보고 배우는 침묵의 지옥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진실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아이를 위해 참고 사는 건데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이미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집안의 공기를 느낍니다. 식탁에서 오가는 침묵,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 눈빛, 문이 닫히는 소리 하나까지도 아이들은 모두 마음에 담아둡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조용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집입니다. 소리가 없는 집,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 집, 그곳에서 아이의 마음은 조금씩 굳어갑니다. 어머니는 웃고 있습니다. 괜찮은 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사랑이란 무엇인지, 가정이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마음속 깊이 새겨진 기억의 결과입니다. 부모가 보여준 침묵과 거리, 그 차가운 공기가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아이를 위해 참고 사는 것이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참는 것보다 선택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조용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에게 더 깊은 의미를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집에서는 아무 말 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이의 마음은 어떤 모양으로 자라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집안에서 점점 자리를 잃어가는 남편의 모습에 대해 조용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에서도 자리를 잃어가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6번째 진실입니다. 한 남성이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도 내가 있을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고 늦게 돌아오며 가장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 왔습니다. 그에게 회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이 오면 많은 것이 함께 사라집니다. 이름 대신 직함으로 불리던 시간, 누군가에게 필요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조용히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이전과 같은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거실에 앉아 있어도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주지 않습니다. 주방에서는 익숙한 소리가 들리지만 그 속에 자신이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그때 사람은 느끼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감각을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침묵으로 물러납니다. 어떤 분들은 술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화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늘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의 슬픔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누구의 마음에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잃는 순간 존재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는 서로의 외로움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작은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집에서는 말없이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관계를 움직이게 만드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 조용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보다 더 강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7번째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을 지나며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삶을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감정 위에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아래에는 반드시 현실이 있습니다. 집, 돈, 생활, 책임, 이것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관계를 지탱하는 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깊었던 감정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았지만 집도 재산도 아무것도 자신의 이름으로 남아있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할 때 그분의 표정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무력감이 있었습니다. 사랑했다고 믿었지만 현실 속에서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는 느낌, 그것이 사람을 더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맡기는 것과 삶을 맡기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열쇠까지 모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차가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면은 언젠가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반대로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기 삶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감정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사랑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현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 끝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에 대해 조용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옥 속에서도 시작되는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헤어지는 것은 실패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평생을 살아오며 그 생각이 반드시 옳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헤어지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되찾는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참고 버티며 살아온 시간 속에서 사람은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은 남아있지만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조용히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로 살아왔는가? 그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반드시 이별만이 답은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와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지키고 각자의 삶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더 건강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이제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만약 그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가 필요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일을 다시 해보는 것,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누군가를 향하던 사랑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향해 흐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 살아가는 힘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 전하지 못한 감정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의 삶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늦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삶은 당신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그 답은 오직 자신의 마음만이 알고 있습니다.